가시경 배우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에 박유천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면서 언론에 알려진 지는 이틀 만의 일인데요. 취하 사실이 알려진 오늘 오전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박유천 씨가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는 모습을 생방송 스타뉴스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묘성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번 사건입니다. 신고 여성이 이제 고소를 취하를 했습니다만 이 데뷔 이래 가장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박유천 씨인데요.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행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첫날이었죠. 어제는 출근을 했다가 조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는 근무지인 강남구청에 정상 출근했고 업무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오늘 현장에는 강주영 기자가 나갔었는데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처럼 강남구청에는 이른 오전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오전 7시 30분께부터 강남구청 내부 곳곳에는 박유천의 모습을 담고 또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사진, 영상 취재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언제 어디를 통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전 8시 40분경이죠. 박유천 씨가 지하 1층을 통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좁은 비상계단, 복도를 통해서 근무지인 4층으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고요. 등장하는 순간부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취재진들은 박유천 씨 그쪽으로 몰려들었고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는데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했고요. 게다가 박유천 씨 옆에 대동한 매니저만 대여섯 명이 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체 그 어떤 표명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고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다른 부서 사무실을 통과해서 들어갈 정도로 동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서 오늘의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구청 관계자가 나와서 취재진들에게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철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기자들은 사무실 안에 매니저가 함께 들어간 것을 거론하면서 왜 업무지에 매니저가 함께 있는지 또 어제와 같이 조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청 관계자는 절대 조퇴는 아니며 매니저도 곧 나가게 하겠다라는 답을 했고요. 또 이에 취재진도 취재를 마치고 철수하게 됐습니다. 예,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 굉장히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네. 예, 고소부터 이제 고소 취하까지 사건 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지난 4일 오전 5시경에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업소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지난 13일에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면요. A씨는 사건 일주일째 되던 지난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서 고소장을 냈고 사건 당시에 착용했다는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13일 밤 언론에 보도가 됐고 박유천의 소속사는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유명인 흠집 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억울함을 표명했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박유천 씨가 들렀다는 이 주점, 루마 내에 화장실이 있는 고가의 술집으로 일명 텐카페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요. 팬들과 여론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박유천 씨가 업소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저녁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관을 만나서 박 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합니다.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 후에 박유천의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집에 와서 또 생각해보니까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경찰에 고소 경위를 전했습니다.
또한 A씨는 관련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보도돼서 놀랍고 힘들었다는 심경을 함께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앞서 다른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행 사건이 신고죄가 아닌 만큼 신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사는 지속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자가 아예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꾼 만큼 앞으로 수사가 지속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경찰서인 강남서가 오늘 오후 4시경에 발표를 했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유천 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데뷔 이래 최대의 이 위기를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또 다른 논란을 빚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박유천 씨 하면 성실하고 근면한 이미지로 대표됐었기 때문에 작은 것들까지도 많이 대두가 되면서 논란을 휩싸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근무에 있어서 연가와 병가를 많이 썼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 한 매체는 박유천이 지난해 9월에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면서 이는 전체 복무 기간의 4분의 1이며 출퇴근일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는 강남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66명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사용률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 박유천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했으며 연가와 병가 일수가 복무 규정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수준이었음을 알려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부터 이제 소속사 측에서 계속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이제 공식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네, 고소 취하가 알려진 이후에 이제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보도 자료를 통해 내놨는데 억울함 그리고 호소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3일 최초 보도부터 오늘 오전 소송 취하 보도까지 경찰 측의 공식적인 사실은 전달받지 못한 채 보도에 의해 피소와 취하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시작한 보도 자료는 이 고소건은 한류스타라는 이유로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으로 실명 보도가 됐고 그날부터 박유천은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 이 사건에 대한 상대 측은 고소인이 아닌 사실 확인이 없는 근거 없는 보도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경찰 측에서 고소 사실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고소 취하가 되면서 이제 사건이 좀 일단락되어지는가 싶었는데요. 경찰 측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은 고소를 취하를 해도 그대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혐의가 만약에 인지가 된다면 박유천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또 수사 중에 성매매 정황 등 추가 혐의가 확인이 되면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고소를 취하한 A씨도 무고 혐의로 처벌할 가능성도 보이는 상태입니다. 박유천 씨, 현재 사회복무요원 신분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어제 좀 들어봤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복무기간 외에, 그러니까 복무 외의 시간은 민간인 신분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군형법이 아니라 민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소속이 소속인인 만큼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고란 업무기간, 즉 복무시간인 9시부터 6시 사이에 풍기문란 행위나 음주를 했을 때 받게 되는데 경고 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복무 기간이 하루씩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퇴근 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사실 업소에 출입한 것 그 자체만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의 그 일들이 모두 외부에 알려졌고 이것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돼서 경고 조치에 해당될지는 박유천의 현 소속인 강남구청과 또 행정자치부가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만약 인정이 된다면 복무 기간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고소는 취하됐지만 경찰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유천 씨 충격적인 추문에 휘말린 사실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김묘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